자, 정비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법은 87번부터 10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7번부터 100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87번 문제. 공동 작업장, 하천, 공공공지, 공용 주차장, 공원은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 꼭 있어야 될 시설들,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될 여러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 바로 공동 이용 시설은 함께 이용하는 시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이용하는 시설들 형태인데, 여기에서 하천이나 공공공지나 공용주차장,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다 있죠. 그래서 광주 공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장인 경우에는 여기는 바로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공동 이용시설은 우리가 뭐 타가소라든가 어린이집은 있지만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치원인데 우리가 주택법상에는 우리 아파트에 유치원이 있으면 나한테는 편리하잖아. 그래서 복리시설에는 들어간다. 그래서 유치원은 복리시설은 되지만 그러나 공동이용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가 구성되면 당연히 여기는 주택단지에 해당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7번도 X, 88번도 X 이렇게 나옵니다. 자, 89번이죠.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자,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건 14일이 아니라 물건 쌓기는 몇 개월 이상이죠? 그렇죠. 1개월 이상이지. 그렇죠? 그래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자, 90번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자, 이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진단의 비용 드는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안전진단을 맡기는 측에서, 그렇죠? 요구하는 측에서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 관련돼서 안전진단이 나오면 안전진단의 형태에서는 재건축에 나오고, 그리고 분수가 나오면 10분의 1.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또 여기는 재건축이 나옵니다. 자, 재건축에서는 오피스텔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100분의 30이야. 그리고 어디서만 문제된다 있어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문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재건축에 나오는 오피스텔은 바로 관리처분의 문제이지 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은 환지 관리처분 문제 있고 재건축은 관리처분만 나오잖아. 그래서 관리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오피스텔 문제가 따로 나온다 그랬죠. 그거 비교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나오고, 그리고 재건축도 관리처분 나오고, 재개발도 관리처분 나오니까 다 관리처분은 나와. 그런데 오피스텔은 그 관리처분 중에 재건축이만 나온다. 자, 92번 문제는요, 여기는 교육감하고 교육장의 협의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교육장의 협의 문제가 있었는데,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명 나와 있죠? 1명, 2명, 2명, 200m. 맞잖아. 그래서 여기는 5. 자, 93번 문제죠? 자, 93번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야.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의를 구두. 자, 우리 공법상에는 행정문제,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구두로 했는 경우에는 안 들었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구두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무조건 서면이라는 사실. 자, 94번입니다.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이면 그때는 뭐 한다 했어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 도시개발법은요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어도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정비법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 자, 95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감사의 수는 3명 이상을 한다는데, 자, 우리는 감사와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는 잘한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감사는 결국은 너 왜 이렇게 간섭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사가 많은 게 좋아요? 감사가 많은 게 좋아요? 그쵸. 당연히 감사보다는 이사가 많은 게 편하지. 감사가 많으면은 꼰대가 많은 거잖아.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감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게 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감사는 1명에서 3명까지만 두면 돼. 근데 이사는 3명 이상 둘 수 있어. 근데 100인을 초과하면은 이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5명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자, 96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택도시기금상의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채권 매입을 시키는 것은 삥 뜯는 거라 그렇지. 삥 뜯는데 주거환경 개선 달동 내에서 삥 뜯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삥 뜯을 수 없다. X.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는 경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미가 됐는데 장소를 바꿔치기 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다던가 그러면 경미하다라고 이야기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불이익받은 자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경미하다라고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인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가 아니라는 거 X. 자, 98번입니다.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을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임원이 결격 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이 이제 정지돼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지위 자체가 다음 날부터 상실이 되는 거고, 그리고 퇴임 전에 했던 행위 역시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O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O. 그래서 특히 상실된다고 속이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했던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잘한 일도 있을 거니까. 자, 99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취득만 보면 돼. 취득만. 취득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다음 날.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실효됐다, 해제됐다, 취득했다, 종례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다, 청산금이 확정됐다, 그럼 다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공부하더니 다음 날. 이것만 여러분 주의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가 나온 다음 날은 몇 년 다음 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만 나오면, 연도가 하나만 나오면 다음 날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정비법에서 결국은 추진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다음 날이라는 말 안 쓴다고 그랬잖아. 추진이 있으면 그냥 2년, 추진이 없으면 3년 이렇게. 자, 마지막 대망의 100번입니다. 그렇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자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금이나 연체를 체납을 해. 만약에 이게 행정청이면은 강제 징수로 뺏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행정청에다가 부탁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그때 수수료는 몇 프로? 그렇지, 4달러, 4%.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 5.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제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백제를요,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돌려보세요. 그죠? 3번 정도.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내용 자체가 뭔가가 보일 거예요.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 이렇게. 한 번 들을 때는, 그러는가? 2번 들을 때는, 아, 그렇지. 3번 들을 때는, 맞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들으면은 여러분한테 큰 효과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긴가 안 생긴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만 정리만 잘해주시면 충분하게 이 내용들을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꽈락 이상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꽈락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공법은 쫄지 마 공법.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짧은 기간에도 공법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만 하세요. 기초만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백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